안녕하세요. 1학년 통합사회 A 37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화를 위한 노력이라는 제목으로 교과서 256, 257쪽에 있는 내용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로는 133쪽부터의 내용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평화의 두 가지 의미, 요 두 가지 의미를 잘 파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평화가 왜 중요한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잘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화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느낌이라든지 활동을 수업 시간에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평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나 테러와 같은 물리적 폭력, 직접적 폭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 그거를 무슨 평화라고 할까요? 그렇죠. 바로 소극적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직접적 폭력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물리적 폭력이 있는 상태는 물론이고, 한 사회의 구조적 폭력이나 문화적 폭력까지 이런 것까지 없는 상태. 자, 이 직접적 폭력도 없고 구조적 폭력도 없고 문화적 폭력도 없는 상태. 이러한 상태가 바로 진정한 의미의 평화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로 적극적 평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빈곤, 기아, 정치적 억압이나 종교와 사상의 차별 이런 것들이 모두 제거되어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의미의 평화, 그거를 적극적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삶을 방해하는 원인을 제거해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상태를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평화는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나누는데 우리 교과서 257쪽에 있는 자료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은 5개의 핵 보유국 외에 핵무기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이러한 핵 확산 금지 조약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핵 확산 금지 조약은 모든 핵무기를 제거하고 뭐 비핵 보유국이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획득하지 않도록 하고, 그러니까 이런 핵 확산 금지 조약을 만든 이유는 바로 어떤 핵 위험으로부터 직접적인 폭력 또는 물리적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소극적 평화를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인종, 종교, 정치적 신념과 관계없이 고난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국경 없는 의사회의 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활동이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어떤 구조적 폭력 또는 문화적 폭력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그런 활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여러 구호단체에서의 그런 활동들, 유엔의 어떤 그런 활동들, 이런 것들은 진정한 의미의 평화, 다시 말하면은 구조적, 문화적 폭력까지 제거하기 위한 그런 평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빈곤, 기아 또는 어떤 차별을 제거하려는 그런 활동들, 이런 것들이 다 적극적 평화를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보도록 할게요. 학습지 133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직접적 폭력, 다시 말하면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이런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까지 없는 상태가 진정한 의미의 평화인 뭐라고 얘기했죠? 그쵸? 바로 적극적 평화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여기서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구조적 폭력을 보면 간접적으로 사람들의 삶을 통제하고 잠재적 능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방해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박탈하라는 거. 우리가 가난한 나라라든지 개발도상국을 보면은 굉장히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여러 가지 폭력들, 태어나면서부터 가난에 직면해서 빈곤에 직면해서 굶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어떤 차별을 받는다든지 구조적인 그런 문제로 인한 그런 여러 가지 폭력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바로 그런 폭력이 바로
구조적 폭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적 직접적 폭력의 토대가 되는 그런 폭력이 바로 문화적 폭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회에 퍼져 있는 성차별을 강조하는 언어나 특정 종교나 집단의 철학을 모두에게 강요하는 예술,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 행복 추구를 방해하는 문화적 폭력이 되겠죠. 자, 이 문화적 폭력은 구조적 직접적 폭력의 토대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평화의 실현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했는데, 바로 전쟁 등의 위협이 제거될 때 바로 인류의 안전과 생존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빈곤이라든지 기아, 이런 각종 차별과 불평등이 제거될 때 인류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평화의 실현이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학습지 136쪽에 있는 개념 체크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체크 문제와 객관식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이 영상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했는데, 자, 무슨 평화는 직접적 폭력은 물론 한 사회의 구조나 문화에 의해 발생하는 간접적 폭력까지 제거된 상태를 의미한다 했는데, 바로 그쵸, 바로 적극적 평화를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평화를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 했는데, 바로 그쵸, 바로 폭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화란 무슨 평화일까요? 여기서 전쟁이나 테러와 같은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 그쵸, 직접적 폭력이 없는 상태, 바로 소극적 평화를 의미하는 거죠. 적극적 평화는 이에 비해서 적극적 평화는 이런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이런 구조나 문화에 의한 폭력까지도 없는 상태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국제평화의 실현은 빈곤과 기아, 각종 차별과 불평등을 해결함으로써 인류의 그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바탕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객관식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직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 폭력에는 이런 종류가 있고, 직접적 폭력은 폭력의 결과를 의도한 행위자가 존재하는 폭력이고, 구조적 폭력은 사회 구조나 제도로부터 비롯된 폭력이고, 문화적 폭력은 직접적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폭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 문화적 폭력이 사라져야 진정한 평화, 다시 말하면은 적극적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여기서는 언어와 예술도 폭력으로 행사될 수 있다. 그렇죠? 문화적 폭력이 될 수 있고, 종교와 사상은 전쟁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진정한 국제평화는 전쟁과 테러가 사라질 때 실현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여기서 전쟁과 테러가 사라질 때의 그런 평화는 소극적 평화인데, 이런 소극적 평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 평화가 실현될 때 바로 진정한 의미의 국제평화가 이루어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로만은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기 어렵다. 그쵸? 바로 전쟁이 없는 상태뿐만 아니라 소극적 평화뿐만 아니라 적극적 평화가 실현될 때 이런 인간다운 삶이 보장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조적, 문화적 폭력까지 해결해야 적극적 평화를 실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 2번 문제. 가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는데, 자, 가는 뭘 의미할까요? 가는 전쟁, 테러, 범죄, 폭행 등의 물리적 폭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니까 이거는 소극적 평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는 직접적 폭력, 이게 없는 제거된 상태는 소극적 평화가 되겠죠. 바로 직접적 폭력, 물리적 폭력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구조적, 문화적 폭력까지 없어져야지만 진정한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거죠. 이때의 평화를 바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죠? 나는 적극적 평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소극적 의미의 평화에 해당된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가는 종교와 사상에 대한 차별을 폭력으로 규정한다. 종교와 사상에 대한 차별을 폭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로 적극적 평화와 관련 있는 거죠. 그러니까 틀렸고, 나는 빈곤과 기아 문제 해결을 중시하는 거죠. 빈곤과 기아 문제의 해결도 바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그런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맞고, 전쟁과 테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보다는 나를 추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 2번이 되겠습니다. 네, 3번 문제. 밑줄 친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는데 물리적 폭력만 없어지면 평화를 실현할 수 있어요. 이때의 평화는 소극적 평화가 되겠죠. 구조적, 문화적 폭력까지 사라져야 진정한 평화를 실현할 수 있어요. 이때의 평화는 그쵸, 바로 적극적 평화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자, 여기서 1번은 니은이 되겠죠. 모든 자, 요건 니은이니까 틀렸고 니은은 빈곤과 불평등까지 폭력의 범죄에 포함한다. 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은 인간이 겪는 다양한 차원의 고통을 소홀히 한다는 한계가 있다. 아니죠. 이건 기억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기억이 소극적, 니은이 적극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기억과 달리 직접적 폭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이 평화는 직접 그 적극적 평화의 개념에는 직접적 폭력도 발생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는 거죠. 그렇죠? 어, 그, 그런데 여기서는 기억과 달리 했으니까 기억은 직접적 폭력이 발생하는 그런 폭력이 제거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평화는. 그러니까 5번은 틀렸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